공급사슬 관리 역사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9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 SCM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효율성 중심의 이제 생산 시스템의 이제 필요성이 이제 대두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서 80년대는 이제 세계 경제 이제 격변이 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공급망 운영 방식에도 이제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이제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하고 이제 경기 침체였는데, 1973년도 10월에 이제 제4차 이제 중동 정쟁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페크, 아랍의 이제 석유 수출기구죠. 오페크가 이제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면서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석유 수출을 이제 제한하고 이제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제 유가가 아마 4배 이상 이렇게 폭등을 했고, 뭐 유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국가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이게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경기 침체 속에서 이제 물가 상승에 이제 빠져버린 것들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스태그네이션과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랄지 물가 상승이 이제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제 현상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물가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매우 이제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되게 이제 다루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실업률은 뭐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랄지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이 위축될 것이고, 그런데 또 물가는 거꾸로 상승하게 되고, 또 경제 성장은 또 둔화하게 되고, 어, 보통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 과열할 때만 이렇게 발생을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 이제 침체 국면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이제 그 1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원유는 이제 대부분 산업 공정이랄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의 필수적인 이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급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화학 원료랄지 뭐 철강이랄지 전기등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도 뭐 연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기존에 이제 대량 생산이랄지 대량 재고를 쌓아놨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대량 소비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은 되게 어렵죠. 어, 그리고 이제 경영이 이제 규모 경제에서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뭐 이제 규모 경제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낭비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 어떻게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서 이렇게 물건을 팔던 방식에서 이러한 재고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또 79년도에 이란의 이제 이슬람 혁명을 인해서 또 석유 수출이 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70년대 말에 국제 유가가 또 2배 이상 이제 상승하는 이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반복적인 그런 유가 급등 사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인 확보가 잘 안 되니까 기업 생존에도 굉장히 어려워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이제 무한하다는 인식이 깨지게 되고 제한된 그런 자원 속에서 최대 효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원 전략형 생산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은 고민을 하게 되고, 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비용이랄지, 뭐 창고 운영비랄지, 물류비,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려는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고, 하여튼 1차, 2차 오일 쇼크를 이제 거치면서
기업들은 기존에 이제 푸시 생산 방식, 대량 생산을 해서 재고를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뭐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전략이 고비용, 저효율 위주로 어, 변질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면적인 이제 개편이 요구되고 어떻게 하면 낭비를 최소화할 것인가, 어, 이런 것들이 이게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RP2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존에 이제 MRP는 자재로만 이렇게 관리를 했지만은 기업들은 이제 설비랄지 인력이나 자금, 뭐 품질, 생산 능력, 모든 부분을 이제 아우르는 통합적 자원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1970년대 후반에 이제 MRP2가 이제 개발이 되고 공장 전체 운영 시스템으로 이제 경영 전반에 통합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하여튼 MRP2는 이제 이러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생산 계획이랄지 실행을 이제 정량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의 이제 협업 기반의 통합 운영을 이렇게 가능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일본은, 그 일본 내에서 이제 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TPS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충족을 줍니다. 이런 이제 TPS가 저스트 인 타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린 생산 방식 하여튼 낭비를 좀 제거하는 것들이죠. 하여튼 최소한의 재고로 빠른 생산으로 전환하고 품질 중심 경영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 제조업계 등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생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이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MRP2의 이제 도입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재고 회전율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 하여튼 뭐 불필요한 자재 구매랄지 과잉 재고를 방지해서 자본 효율을 좀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그 캐터필러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비 제조사죠. 그래서 이제 수만 개의 이제 부품을 아주 많은 부품을 관리하는 이제 아주 복잡한 구조에 있는 이런 이제 기업인데 그런 이제 MRP 툴을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서 자재 수요를 이제 정밀하게 예측하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구매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 같은 경우를 이제 30% 이상 개선하고 그다음에 창고 운영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만 해도 연간 뭐 수천만 달러씩 절감하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있고 독일의 이제 보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자동차 부품이랄지 뭐 전자제품 생산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MRP 툴을 이제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서 어, 안전한 그 재고를 관리를 해 가지고서 재고를 최소화시켜 가지고서 부품별로 재고를 할지 유지일수 이런 것들을 12일 이상 이렇게 단축을 했다는 그런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이제 납기 준술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자재 공급이랄지 생산 자원의 이제 적절한 배분으로 고객의 이제 납기 요청 일정을 좀 안정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영 효율성 증가인데 부서 간에 이제 동일한 계획 기준을 이제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MRP와는 다르게 협업 기반의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죠. 하여튼 MRP2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이제 MRP 그 자재 계획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기업 전체의 뭐 설비, 인력, 자금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1970년대, 80년대 이제 공급망의 효율적인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 핵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요타의 이제 린 생산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도 낭비 제거랄지 그다음에 최소한의 재고를 관리하는 것들 이런 전략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했고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그런 이제 운영 효율성이랄지 납기 준수
자원 활용에도 이제 크게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이랄지 이제 조직적으로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서 좀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부서 간에 이제 데이터 연결이 좀 부족했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그 ERP 시스템에서 보완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발전을 시키게 되죠. 자, MRP2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자재 그 수요 계획인 MRP를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서 모든 자원, 그러니까 자재랄지 설비나 인력이나 자금,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제조 중심의 이제 균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단순히 자재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뭐 자재 소요 계산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설비 능력 분석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CRP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인력 배치, 뭐 그다음에 이제 가용성 확인하는 것들, 예산이랄지 뭐 비용, 공정, 뭐 품질 계획까지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생산 계획의 이제 실현 가능성까지 검증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60년대 그 MRP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MRP2 같은 경우는 준비할 수 있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실행 기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이제 제조업체 이런 업체들이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뿐만 아니라 설비나 인력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금 등 다양한 자원을 동시에 이제 고려해야 하는 이제 복잡한 그런 생산 체계에서도 활용도가 되게 높고 주요 이제 산업군으로서는 이제 항공기랄지 아니면 뭐 방위산업재 선박 이런 이제 큰 중공업 대형 업체랄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 그다음에 정밀 기계를 이렇게 제조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뭐 전자기기를 뭐 만드는 업체들 그다음에 뭐 제약이랄지 뭐 의료기기 산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 시기에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MRP2는 이제 단순한 자재 계획을 넘어서 전사적인 이제 생산 가능성 평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70년대나 이제 80년대 제조업의 복잡성이랄지 뭐 고도화된 생산 라인의 필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 2000년대에 이제 ERP 시스템이 이제 기초가 되는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거의 장점은 이제 실행 가능한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낭비를 뭐 최소화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생산의 병목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설비랄지 인력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단점이라면 이제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이제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이제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대응성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ERP 이런 SCM보다는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생산 중심의 그 전략적 자원 배분 시스템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은 현재도 지금 복잡한 그 대형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을 기초를 이렇게 제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 중심에서 이제 경영 통합 중심으로 전환된 건데 MRP와 MRP2를 이제 비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점을 보면은 그 MRP는 이제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필요한 자재를 언제 뭐 얼마나 주문할지를 계산하는데 이제 초점을 둔 것들이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생산 일정에 맞춰가지고 원재료랄지 부품을 정시에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주 목적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알바피스 같은 경우는 자재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 자원을 이제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그런 계획 시스템이죠. 여기에는 이제 설비 가동력이랄지 인력 자원이랄지 자금이나 예산 등 이제 경영 전반의 자원이 이제 포함되고 자재 확보가 이제 가능한지를 넘어서 실제 이제 생산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기능 쪽을 보면은 뭐 이제 BOM 그런 이제 자재 명세서죠. 이런 거에 이제 자재 명세서에 기반을 해가지고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자재 종류나 뭐 수량을 이렇게 계산하는 데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납기일에 맞춰가지고서 자재를 언제 주문해야 하는지를 역산해서 백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이제 구매 시점을 전하는 기능이 중심이었지만은 MRP2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이제 CRP 시스템, 생산 설비가 실제로 자재를 가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인력 계획, 각 공정에 필요한 작업자 수, 몇 명이나 필요하고 근무 시간을 얼마만큼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예산이랄지 비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생산 계획이 이제 자금적으로 예산에 이제 실행 가능한지를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이랄지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자금의 흐름이랄지 작업의 흐름이랄지 그다음에 뭐 품질 기준까지도 통합을 할 수 있었고 이처럼 이제 생산 운영 전반을 그냥 통합적으로 이제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뭐 계획 범위도 보면은 MRP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 중심 어,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에 따라 일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실제 이제 생산 가능 여부랄지 그러니까 설비나 뭐 인력 상황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과 이제 실행 간의 좀 문제점, 뭐 괴리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MRP2 같은 경우는 어, 실행 가능성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제 자재가 필요한 시점만 계산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점에 생산 설비가 가동 상태인지 유효 상태인지 뭐 그다음에 인력이 배치 가능한지 그다음에 자금이 확보되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제 생산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MRP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이고 제한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토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재 계산이랄지 생산 계획, 이런 이제 핵심 기능만 담고 있었고, MRP2 같은 경우는 이제 ERP 그런 이제 SCM의 전신으로서 MRP보다는 확장형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 전반을 통합하는데 이제 한 걸음, 뭐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 앞서간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고 생산 관련 기능을 넘어서 뭐 회계나 뭐 예산이나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들 뭐 그리고 또 이제 인력 자원 등 이런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었고 하여튼 뭐 ERP 시스템 그 SCM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이제 확장성과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드백 관련된 것들인데, MRP 같은 경우는 좀 일정이 변경되거나 납기가 지연되거나 공급이 차질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런 이제 요소들을 자동적으로 계산하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이것은. 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MRP2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이랄지 일정 피드백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생산 계획에 이제 변경이 생기면 자동으로 전체 계획을 조정해 주는 것들이죠. 각 부서별로. 어,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미리 문제를 이제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업은 민첩하고 정량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70년대 이제 후반에 이제 IBM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DC 등 이제 컴퓨터 이런 이제 기업들이 시스템으로 이제 생산계획 프로세스가 전산화됨에 따라 가지고서 뭐 주 생산계획이랄지 MPS나 그다음에 이제 MRP랄지 그다음에 이제 CRP 이런 능력 소요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작업 지시서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매 오더 이런 것들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하고 비용 회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괄된 흐름에 이런 이제 전산 시스템 내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MRP2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계획 수립 이후에 각 기능별로 실행 프로세스를 서로 이제 컴퓨터 이제 전산상에서 연결을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필요한 자재가 무엇인지 이제 다 분석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구매 오더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생산이 지시되면은 작업자들 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설비 가용성을 확인하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예산 편성까지 확인을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기업 내에서 좀 이제 간격 이런 갭들이 좀 줄어들 수 있었고 기존에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각 부서 간에 했던 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서에서 업무가 명확히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 가지고 중복 업무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산으로 들어오면서 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러한 이제 MRP2의 이제 도입 효과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정밀하게 계획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실행을 연동할 수 있고, 각 부서별로 이런 걸 통해서 좀 효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그런 이제 자재 소요 계획 MRP를 넘어가지고서 생산 전반에 자재나 설비나 인력이나 예산 등까지도 다 연결돼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 프로세스를 전산한 그런 시스템이고 도입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핵심적인 성과가 이제 나타났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재고 회전율을 비합적으로 좀 개선시킨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생산 일정에 이제 맞추어 가지고 정확한 수량의 자재를 정확한 시점에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불필요한 재고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고 회전율을 좀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공정별로 자재 소요량을 어, MRP2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밀 계획을 했고 이제 과잉 재고가 없는 린 생산 체계를 구현하고 최고 회전율 이런 것들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창고 운영 비용도 약 25% 이상 이렇게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납기 예측의 가능성이 좀 향상된 것들인데 설비랄지 그다음에 뭐 인력, 자재 이제 가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생산 일정의 이제 계획을 계획함으로써 납기를 이제 예측도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보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생산의 특성상 수만 개의 이제 부품이랄지 그다음에 아주 다수의 그 외주 협력사들이 이렇게 필요를 한데 부품 입고랄지 설비 가동 타이밍까지 이제 정확히 통제해서 납기 지연율을 이제 40% 이상 이렇게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수주에 따른 이제 맞춤형 생산 일정 관리가 이렇게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계획의 이제 정량화인데 과거의 경험이랄지 이제 감으로 의존하던
그런 이제 방식에서 이제 MRP 툴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랄지 이제 이런 알고리즘 기반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객관적이고 일괄된 공급망 운영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한계 사항이랄지 좀 제약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랄지 조직 환경이 좀 제약 조건들이 좀 있었는데 어, 첫 번째가 이제 고가의 이제 메인프레임 그런 컴퓨터 의존이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계산이랄지 대형 데이터 처리에 이제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런 기준에서는 그래도 고가의 메인프레임 컴퓨터랄지 전산 전문 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가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은 이런 것들을 좀 예산 측면에서 커버를 할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간의 이제 데이터 사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인데, 생산이랄지 구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품질 등 이제 각 부서의 시스템과 데이터가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은 돼 있었지만은, 지금 ERP처럼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좀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계획에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실시간에 이제 대응력 부족인데, 당시에 이제 오프라인 배치 기반 시스템으로 이제 하루에 이제 일회만 이렇게 업데이트가 가능해가지고서 시장 수요가 급변한다거나 설비가 고장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운송이 지연되게 되면은 실시간 대응력은 ERP 이런 시스템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제약 요소들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ERP 이제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게 되고 ERP는 이제 MRP2의 기능을 기반으로 하되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보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통합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생산으로부터 뭐 재무, 영업, 인사 모든 기능이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랄지 의사결정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이제 ERP 시스템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프레임 기반의 이제 복잡한 그런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서 사용자의 그 친화적인 UI 이런 것들을 개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MRP2 같은 경우는 제조업 계획 중심의 이제 이런 공급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혁신적으로 이렇게 적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어, 재고 회전율이랄지 납기 신뢰도, 그다음에 공급망의 효율성 등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린 생산 방식이랄지, 뭐, 저스트 인 타임이랄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대략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번 장에서는 뭐냐, TOC, 제약 이론이랄지, CRP 모듈과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TOC, 제약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출신의 물리학자 엘리 골드렛이 이렇게 1984년도 줘서 이제 저 골에서 이제 처음 제안한 경영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하나 이상의 제약, 쉽게 말하면 이제 병목, 어,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제약을 제대로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의 성과는 향상되지 않는다. 는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이라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이제 생산성이랄지 수익성 향상을 제한하는 병목 요소로서 이제 설비나 인력이나 정책 등 다양하게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병목 현상을 고려했을 때 시간당 실제로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가치의 양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유 중인 자산, 뭐 재료랄지 반제품, 완제품 이런 것들이 재고로 쌓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TOC의 그 5단계 그런 이제 집중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약을 식별하라. 그래서 이제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처리 속도랄지 효율을 가장 제한하는 그런 병목 요소를 찾는 것들이고, 예를 들면 뭐 특정 공정의 설비가 생산 속도가 제한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제약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서 병목 설비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비가동 시간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작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강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타 모든 것들을 제약에 맞춰서 조정을 해라. 자연 공정이랄지 부서도 병목 설비에 맞춰가지고서 스케줄링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앞뒤 공정에서 과잉 생산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제약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약의 역량을 끌어올려라. 병목이 계속된다면은 투자나 이제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제약 자체를 해소해라. 그래서 병목이 되면은 설비를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새로운 제약을 찾아서 반복해라. 하나의 제약이 해소되면 또 다음 병목이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이런 병목 현상을 해소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고, 이런 이제 제약 이론의 이제 장점과 좀, 한계상을 좀 알아보면은, 장점은 이제 병목 중심의 그런 생산 최적화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납기, 시간, 이런 것도 준수할 수 있었고, 기존에 이제 MRP랄지, 그런 이제, 그 ERP, 이런 것들을 보안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좀 이제 제한사항이라면은 이제, 병목을 식별하고 해소하는데 좀 이제 복잡한 공정에는 좀 그런 것들을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목이 자주 바뀌게 되면은 또 유연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병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정책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그런 제한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RP라는 것은 그 설비나 작업장의 이제 생산 능력을 고려해서 생산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MRP가 이제 무엇을 언제 얼마나 만들까 이렇게 계획하는 반면에 CRP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생산 가능성이랄지 어? 그래서 생산 계획이 실제 가용 자원, 설비나 인력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목 자원을 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공정에서 작업량이 과도하게 이제 몰려 있는 경우 그런 병목 자원을 좀 그, 탐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 부하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 작업을 이제 평준화해서 가용 자원의 이제 부하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납기 일정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할 수 있죠. 자원이 이제 부족한 경우랄지 납기나 작업 순서를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좀 계획을 좀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RP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작업 지시랄지 뭐 언제 뭐 어떻게 작업이 어느 작업장에서 실행되는가 이런 것들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장의 능력 뭐 하루 또는 시간당 뭐 설비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작업량 뭐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 작업 시간 그 각 작업별로 예상 소요 시간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일정 예를 들어 이제 마스터 생산 일정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MRP2 이후에 등장한 이제 ERP 시스템의 이제 중간 단계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ERP는 MRP2의 이제 구조를 전사적으로 부분까지 이제 확대를 했죠. 재무나 영업이나 인사까지 확대를 했고, MRP2에서 이제 생성된 그런 이제 생산이랄지 설비, 재무, 이런 데이터를 이제 ERP가 흡수해가지고서, 전사적인 이제 전력기구로 연결을 했고, MRP2는 이제 단순한 제조 운영 자동화에서 이제 전사적 통합 운영 경영 시스템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제 발판을
제공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요타 생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는데, 이제 린 생산, 린 제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자와 소비자로부터 이제 응답 시간과 생산 체계 내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린 생산 방식은 이제 주문된 상품만을 공급해서 생산을 수요에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랄지 뭐 생산성에 집중해 가지고서 상품의 제조랄지 공급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이제 줄이는 적시 제도,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개념과 이제 밀접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린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시 제조의 접근법을 도입해서 이제 뭐 회전 시간이랄지 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 이게 집중을 한 것들이고, 토요타 자동차의 이제 1950년대 이제 경영 모형이 이제 토요타 생산 방식이죠. 이게 이제 TPS라고 하는데 토요타 이제 프로덕션 시스템, 여기서 이제 파생된 그런 생산 방식인데, 하여튼 뭐 일본 기업들의 그런 경영 환경을 보면은 국토 면적이 미국에 비했을 때 뭐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인구는 한 48% 정도. 나라는 적고 인구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낭비를 제거하려는 이제 노력들이랄지, 뭐 제조 활동상의 낭비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들, 작업자 기능이랄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스트 인 타임 이런 G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재고는 이제 낭비라는 개념을 정립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수요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서 미리 생산하고 공장과 창고에 이제 쌓아두는 방식, 푸시 시스템이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다면은 도요타는 이제 이런 거 대신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는 지 철학을 이제 도입을 했고, 공정과 이제 흐름을 단순화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이제 민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만큼 제때 생산하자는 그런 개념이고, 예를 들면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고객이 오기 전에 미리 100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제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것들이죠. 고객이 와서. 뭐 햄버거 하나 주세요 하면 바로 딱딱딱 조립해서 딱 바로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하여튼 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생산하거나 조절하자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생산이랄지 그런 공급 방식이고, 하여튼 1950년대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그 토요타의 그 자원 부족 속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발한 시스템, 이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에게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과잉 생산이랄지 창고 비용이랄지 대기 시간 등 이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낭비를 좀 제거할 수 있고 전체 공정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공장 부지로 협소하고 재고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포디즘 이런 것들처럼. 그 단일 품종 대량 대규모 생산에 적합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요구하는 시장에 이제 좀 부족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불필요한 자원을 줄이고 수요 변화에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국과는 그런 환경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이죠.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TPS랄지 G 시스템, 생산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고 낭비를 이제 없애기 위한 전략으로 자리를 이렇게 잡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G 시스템의 이제 구성 요소인데, 이런 짓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 칸반 시스템은 이제 뒤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자세하게. 자, 하여튼 칸만 시스템, 칸방 카드 이런 것들은 생산 현장에서 이제 부품이 필요할 때 카드나 전자신호로 이제 조달을 요청하는 이런 시각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은 이런 신호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흐름의 최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간의 대기 시간 없이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들, 병목을 좀 차단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대신에 이제 적은 양을 자주 생산함으로써 좀 재고를 줄여보자, 불필요한 자원을 막는 것들, 투입을 방지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업체와 이제 협력 관계 유지하는 것들, 어? 이런 찌에서는 그런 공급자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품질과 그다음에 수량의 해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망과 이런 벤더들과의 어떻게 보면 신뢰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좀, 음, 음,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 스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뭐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미리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식재료 낭비를 할지 손님에게 이제 맞춤형 메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찌세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토요타 그런 공장에서는 타이어나 뭐 시트나 뭐 전기 부품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이 정확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수량만큼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가 10개가 필요하면 10개만 들어보고 여부는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효율적이지만 이제 만약에 납품이 지연되게 되면은 또 전체 조립란이 멈추는 그런 또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기업 사례 이제 토요타를 보면은 판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조립라인에서 필요한 부품을 실시간으로 이제 요청하고 공급받는 구조를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방식은 높은 효율성이랄지 품질 관리를 이제 동시에 달성하지만은 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은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예비 부품이 없기 때문에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도 있고 그런 사례는 뭐 2011년도 뭐 지진 당시에 공급망이 일부 이제 붕괴돼서 그 공장 전체가 멈춘 사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어, 장점하고 단점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고 비용 절감하는 것들 이건 뭐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창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본의 효율성 증가하는 것들 재고에 이제 자금이 묶이지 않는 것들이죠. 재고는 곧 현금이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묶이지 않으니까 효율성도 증가할 수 있고 과잉 생산이랄지 이제 운송, 대기 등 이런 것들 뭐 제거할 수 있으니까 낭비도 당연히 제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형 생산 체계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기 때문에 고객의 맞춤에 대응할 수 있고 반복 작업이 이제 정교해지면서 품질의 일관성, 뭐 공정의 표준화 이런 것들로 이룰 수가 있고 이제 그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공급망이 이제 불안정해지면은 뭐 납기가 지연된달지 공정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위험들 아까도 앞에 설명드렸지만 2011년도 동일인 지진이 났을 때 이제 공급망이 일부 이제 붕괴되면서 공장이 멈춘 사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해나 파업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 대응력이 좀 낮아질 수가 있죠. 이런 비상 상황에 좀 취약할 수 있고 공급자의 신뢰와 이제 품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도가 좀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기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유연한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성공을 위한 조건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하여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시스템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재고를 거의 이제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나 원자재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수령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기업들은 이제 저렴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납기 엄수 능력, 납기를 얼마만큼 잘 맞출 수 있느냐, 품질의 안정성이랄지 위기 대응력 이런 다양한 요소를 이제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해야겠죠. 이런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서로의 일정과 정보랄지 수요 예측이나 뭐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공유돼야 되고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을 과감하게 좀 줄일 수 있어야 어, 비상 상황에 뭐 재난이랄지 재해나 여러 가지 뭐 파업이란 이런 상황에도 유연하게 이제 대응이 가능하겠고 이런 이제 정보 시스템의 이제 실시간화 이런 것들도 타이밍이 이제 생명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재고 상황을 이제 잘못 파악할 경우에 생산 전체가 이제 중단될 수 있고 재고나 수요, 생산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로 좀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IoT랄지 빅데이터 뭐 이런 AI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설비 상태랄지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집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ERP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은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좀 디지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세 정확도를 할지 속도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해주지 않나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위기 대응 전략 마련하는 것들 하여튼 뭐 시스템은 효율적인 면에서 탁월하지만은 외부 충격에 좀 취약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품 공급업체 납품 지연이랄지 자연 계획, 뭐 정치적인 이슈, 어? 그다음에 이제 운송 차질, 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대응 전략 이런 것들도 수립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우리 재고 관리에서 말하는 좀 안전 재고 이런 것들을 확보를 조금 소량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좀 동일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화된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들. A라는 업체에서 안 왔을 때 B라는 업체에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중심의 이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이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하는 것들, 이제 뭐, 카이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산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이제 가장 빠르게 문제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을 개선하는 것들, 어, 이런 것들. 하여튼 현장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춰야 공정의 오류를 줄이고 품질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업자들에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기능화 교육을 실시하고 뭐 라인이 정지 시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지도화, 자동화죠, 자동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어, 구축을 하는 것들도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 생산 방식은 효율성과 낭비 제거 측면에서 이제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또 운영 조건이 까다롭고 어, 공급망의 이제 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집 운영을 위해서는 하여튼 뭐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여튼 협력과 실시간 공유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실시간화 뭐 요즘 4차 산업 혁명 기술 같으면 IoT나 AI 뭐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들 이중의 공급처를 뭐 구축을 한다든가 최소한의 안전 제고, 뭐 비상 제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현장 중심의 이제 개선 문화를 정착하는 것들. 작업자의 피드백을 반영한다 할지 유연한 작업 방식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이제 균형 있게 구성이 될 때, 이런 지시라는 시스템은 단순한 생산 전략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사적인, 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균형 시스템으로, 좀 작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스트 인 타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재고 조직이가 아닌 낭비를 없애고, 그다음에 가치 흐름을 최적화하려는 생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도요타를 비롯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생산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서 생산 유연성이랄지 비용의 효율성, 그다음에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을 했었고, 하여튼 뭐 공급망 리스크 없이는 하여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디지털화된 그런 기술이랄지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